2022년 한국 부자 보고서라는 것을 보면 부자의 기준은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이면 찐부자다 라고 하는데요, 살아가면서 처음엔 저축을 통해서 종잣돈을 만들고 그 종잣돈으로 투자에 실수하지 않으면 10억은 사실상 만드는 일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 경제 공부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그리고 금융자산 10억이란 말은 거주하고 있는 집을 뺀 현금성 자산의 규모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부자입니까? 라고 물으면 10억을 가진 사람은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얼마를 가져야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50억이요 라고 말합니다. 미국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얼마를 가져야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220만 달러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우리 돈 28억이 조금 넘는 돈이죠. 잘 사는 나라 미국도 28억이면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미국보다 약간 못 사는 우리가 50억은 있어야 부자다 라고 생각하는 격차가 있죠. 왜 이런 격차가 있을까요? 미국인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정확히 딱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기준은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높죠. 우리나라 사람들 60%는 스스로가 나는 서민이다 라고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서민이라고 느낄까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상위 10%의 순자산이 10억 8천만 원이 있으면 상위 10% 안에 듭니다. 미국의 경우 상위 10%는 얼마가 필요할까요? 우리 돈 15억 9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상위 10%가 미국이 50% 정도 돈이 더 많죠. 소비를 할 수 있는 구매력으로만 본다면 미국과 한국은 43%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데 그만큼 미국이 높잖아요. 부자의 순자산도 딱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15억 9천만 원 대 10억 8천만 원. 그런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자의 기준은 미국 28억, 우리 50억, 미국보다 훨씬 더 높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산이 80% 정도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또 최근 몇 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그 반대로 좌절감이 좀 크죠. 그렇다고 집을 가진 사람 입장은 그 부동산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빌린 빚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10억이다 라고 해도 10억의 행복감은 다른 나라에 비해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보다 부자에 대한 기준이 높은 이유, 그건요, 부동산에 들어가는 돈이 많다 보니까 삶도 그만큼 팍팍해서 부자의 기준이 높은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높은데 이루기는 참 힘들죠. 미국인들은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30%가 채 안 됩니다. 70% 이상이 금융자산에 돈이 쏠려 있습니다. 미국은 그만큼 우리보다 부동산에 소비되는 비용이 적습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는 부동산으로 다 깔고 앉아 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여유, 금융자산을 마련하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일본의 경우도 부동산 자산이 37%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으로 인해서 행복과 불행이 부자냐 아니냐가 갈라지다 보니까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에 집을 보유하고 있던 분들은 오른 집값으로 인해서 나도 부자야 라는 생각도 잠시나마 들었을 텐데요, 반대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나는 가만히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지가 되었다, 이렇게 벼락거지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었고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듯 아파트 거품 위에 올라탔다가 다시 이게 폭락을 하는 사이에 마음고생이 사실 이만저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은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풀려져 있는데 이 거품이 영원히 안 꺼지고 그냥 쭉 가면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반드시 한계에 봉착합니다. 더 이상 소득으로 감당이 안 되는 빚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부유층의 소비가 늘어나고 백화점의 매출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부자의 숫자도 늘어났습니다. 2022년에 하락폭을 키웠던 아파트들도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죠. 18주 연속 매매수급 지수가 올랐습니다. 매매수급 지수가 늘어났고 거래량도 늘어났고 가격도 살짝 반등을 했지만 바닥을 탈출했다 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매매수급 지수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100 아래입니다.
매매 수급 지수가 100을 기준으로 수치가 낮으면 팔려는 사람이 많고 100이 넘으면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인데 아직도 90을 넘지 못하고 80 중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추격 매수세가 예전만 못하기 때문이죠. 가격으로만 본다면 서울은 좀 올랐지만 지방은 더 하락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하시는 부자의 기준은 얼마입니까? 5억? 10억? 50억? 100억?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경제 채널 여기저기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꼭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부자, 이 부자라는 단어는 절대적인 뜻의 언어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상대성이 강한 단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누구보다 부자다라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이죠. 사실 실질적으로 부자라는 것은요, 자산 규모의 절대 기준으로 분류하기보다는 그가 속한 사회에서 타인들에 비해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을 보통 부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준거 집단과 비교해서 나는 부자다 아니다를 생각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자산이 늘어나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자산이 유지되는 사람이 있고, 또 일을 해도 자산이 줄어들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자산이 모아지지 않는다면 이건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가난을 푸념하기보다는 나는 부자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라고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을 부자로 이끌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오정보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아직도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 버튼 누르시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부자 되어 봅시다. 표영호 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